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기업과 경영에 의해 제14주차 3교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왜 腾讯, 텐센트는 성공을 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초기에 단순한 인스턴트 메시지에 불과했던 QQ는 어떻게 텐센트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성공한 이유는 텐센트와 텐센트 팀이 적절한 시기와 장소,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뭐라고 했냐면 시기, 장소, 사람이 있었다. 이걸 보면 좀 중국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天时地利人和 하늘의 시기, 땅의 땅에서의 이점, 그리고 사람들 간의 화합 이런 뜻인데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시기가 있고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 중요하다 이거. 시기 최초의 텐센트 제품인 QICQ는 이스라엘의 미라빌리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상용화된 인스턴트 메시지인 ICQ. QICQ가 ICQ의 해적판이었다 이겁니다. 텐센트는 중국 최초의 인스턴트 메시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발 주자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한 가지 메시지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툴로 옮기는데 힘든 거죠. 귀찮은 거죠. 그런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옮기질 않았습니다. 텐센트가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뒤 인터넷 거품이 일어나서 비슷한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립자인 마화덩은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된다. 제품으로 승부를 거둬야 된다. 제품으로 승부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소.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션전은 베이징, 상하이처럼 기술과 시장의 장점이 없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광동성에서 시작이 된 인터넷 창업자들은 광동 사람들은 더 감각적으로 만든다. 광동성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또 진취적이고 다른 지역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건을 만들 때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만든다. 션전에서도 과학연구대학이 있지만 텐센트의 창업자인 마화탕도 심천대학교, 션전 대학 출신입니다. 이지만 충분한 인력을 제공하기에는 어렵다 이겁니다. 이곳에는 중국 최대의 네트워크 및 통신 장비 공급업체인 화웨이, 물론 화웨이는 나중에 션전에서 동관으로 기업 본사를 옮겼습니다. 와 통신 장비 업체인 JT 종싱 같은 중국 최고의 첨단 기술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리적인 이점 또 그렇다 그랬고요. 중국의 인터넷 업계가 문자 메시지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이곳에 션전에 위치한 덩신도 화웨이에서 인력을 스카우트해서 인력난을
해결하고 난관을 돌파하였습니다. 지리적인 측면이다. 장수호에서 장수호가 가지는 장점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2010년) 션전 특구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장에 정부 활동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마화덩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첨단 기술로 발전하려는 신흥 도시에서 텐센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으니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터넷 기업들이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지만 텐센트는 홍콩 연합거래소,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홍콩이 션전보다 더 가까워서, 홍콩이 션전에서 더 가까워서 자본시장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시장이 가지는 다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홍콩 시장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기와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사람이다. 마화덩은 창업 당시 팀에서 제일 형편이 나았고 저축도 조금 있어서 자금력이 있었지만 회사를 독식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장악하지 않았다. 그는 지분율을 47.5%로 정해놓았습니다. 스스로의 지분율을 47.5%로 정해놓고 다른 창업 멤버 4명이 연합하여 대주주인 마화덩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었고 마화덩 자신의 결정을 통과시키려면 다른 주주 2명을 설득해서 이 2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텐센트가 초기부터 민주적으로 운영이 됐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민주적이었다. 마화덩 역시 독재자로서 기업을 경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QQCO의 경우 마화덩은 반대했지만 다른 임원들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다른 창업 멤버들이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업 책임자가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이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니까 그런 설명을 들은 다음에 마화덩 역시 찬성을 했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화덩은 좀 내성적이고 민주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경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람. 내성적인 성격의 마화덩은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텐센트의 제품을 체험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그를 최고 경험 책임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겁니다. CEO 그러면 Chief Executive Officer CEO 이런데 Chief Experience Officer 이런 말이겠죠. 텐센트가 QQ 이메일을 출시하였을 때도 혁신 포인트의 절반을 마화덩이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문 경영인 팀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회사의 중요한 행정, 사무, 관리 이런 부분들을 총재나 최고
운영 책임자에게 위임하였고 그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제품을 다 체험해보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더 성숙한 회사로 만드는데, 더 좋은 회사로 만드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텐센트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텐센트에서는 일선의 직원도 회사 내부 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마화탕과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 기업 내부에서는 마화탕을 창업자이지만 정신적인 지도자로 생각을 한다 이것이죠. 차가운 이미지에 회사 사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업이 성공하려면 공통점이 있다. 뭐냐면 핵심적인 리더가 있고 우수한 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느냐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Money Market Fund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알리바바와 위챗이 나옵니다. 알리바바가 출시한 위어바오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알리바바가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리페이 그리고 위챗페이 잘 아시고 계시죠? 알리페이가 위어바오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챗에서 리사이통이라는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우위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에 또 다른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금융에서 위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방대한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이 당시에 6억 명이 되었습니다. 위챗 사용자가 6억 명. 방대한 이용자 수.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리사이통이 위어바오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잠재력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알리페이와 협력을 했던 티엔홍 지진 펀드인데요. 티엔홍 지진이 2014년 1월 15일 기준으로 위어바오의 규모가 2,500억 위엔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위어바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 하나도 알리페이의 사용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리페이. 또 이때 모바일 알리페이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었다. 1억 명에 도달했다.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텐센트는 어떻게 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챗은 아까 징동상청입니다. JD, 소닝 등의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도 전자상거래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O2O, 이걸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온라인 투 오프라인 두 개 다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위챗페이, 알리페이,
월렛 모두 모바일 결제 앱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챗페이, 알리페이 월렛, 알리페이 지갑이죠. 월렛 모두 모바일 결제 앱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통 출시 이후에 재테크 관련 앱이 늘어나서 사용자에게는 논스톱 결제, 재테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네. 결제 환경의 우위로서 텐센트의 위챗은 SNS, 위챗, SNS죠. 카카오톡처럼 SNS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된 거래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알리바바는 SNS가 아닙니다. 알리페이 역시 SNS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이 된 것이 아니지만 위챗, 웨이신은 사회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된 거래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위챗의 사용자가 6억 명 이상으로 이 중에 적극적인 인터넷 사용자가 3억 명 이상이고 이 3억 명을 제외를 해도 나머지 인터넷 쇼핑 사용자가 3억 명 또는 3억 명 이상인데 이 사람들을 제외해도 나머지 3억 명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사이통은 티엔홍지진에 의해서 추월당한 그 전까지는 MMF에 강제했던 China AMC, 과시아 지진, 그 다음에 이방다, 회티엔후, 광파 등의 4개의 머니마켓 펀드와 같이 협력을 해서 MMF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계좌가 있다고 한다면 은행 계좌를 어떻게 또 운영을 해주냐, 누가 운영해 주냐면 이런 펀드 회사들이 운영을 해준다는 것이죠. 아까 위챗 홍바오가 나왔는데 텐센트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알리바바는 기업과 기업, B2B, 기업 대 기업의 관계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챗 홍바오가 굉장히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을 때 마위는 보통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업 내에서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지 않는데 직원에게 보낸 메일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할 것은 텐센트의 홍바오가 아니다. 스스로 만족하거나 경쟁 압박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잊는 것이 걱정할 것이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앞으로 3년 동안 중국 전역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인터넷 비즈니스를 기다리고 있을지 잊어버리는 것.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게 될지, 그것 때문에 우리 알리바바를 필요로 하는지 잊어버리는 것. 얼마나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우리의 혁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리바바의 혁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날마다 산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비유하는 것이죠. 날마다 혁신을 하고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그걸 걱정한다 이겁니다. 이런 거 보면 역시 마윈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경쟁 상대인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에 비해서 계속 열세를 보여온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계속 열세를 보여온 텐센트는 독립적인 자회사 설립을 결정을 하고 독립적인 형태로 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립이, 전자상거래 부문의 독립이
텐센트 내부에서 전자상거래의 지위가 향상되고 앞으로 투자할 자원이 많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텐센트의 3대 주요 상거래 사이트인 팔팔왕, 왕고, 그리고 텐센트가 인수한 이슌왕 등은 알리바바 격차가 있다. 아직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격차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자, 텐센트의 전자상거래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리, 腾讯, 신링쇼, 뉴 리테일, 신 리테일, 투자 대전, 투자의 신유통, 아니면 신 리테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분야에 서로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투자를 합니다. 이 투자를 한 대전, 뭐 그런 전쟁이죠. 전쟁에 대한 비밀을 밝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논리로, 그다음에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싸우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를 보시면 텐센트에서는 웨이신支付, 위챗페이, 腾讯云, 클라우드, 그리고 텐센트도 小程序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腾讯 社交 광고도 있고 텐센트 있습니다. 이 펭귄 모양.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투자를 한 겁니다. 海澜之家, 완다 광장, 부부고, 그 다음에 종바이集团, 그 다음에 용회超市, 뭐 홍시连锁,家乐福, 뭐 리춘 이렇게 유통업체들 이렇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实体零售现有布局, 실체가 있는 유통업체에 투자를 한 겁니다. 내용이 나온 거고, 여기 보시면 流量变现, 이런 데이터가 다시 현물로 바뀌는 겁니다. 보시면 고객과 데이터의 양, 이거는 데이터, 기술, 그리고 인터넷과 실물이 연결된다 이것이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여기 보시면 여기 소매상이 나오는데, 소매상이 다시 거꾸로 여기 나온 위챗페이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촉진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腾讯윈을 더 훈련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준다 이런 겁니다. 너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조금 글씨를 키워보겠습니다. 왼쪽은 알리바바, 오른쪽은 腾讯, 텐센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메이투안, 뿌부고, 뭐 짤러푸 이렇게 이런 유통업체들. 여기는 대형마트고 프랑스계 까르푸고 이거는 슈퍼마켓입니다. 여기도 백화점입니다. 이런 기업들에 다 투자를 한 겁니다. 5% 여기 까르푸와는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었고 이렇게 여기는 5% 투자하고 여기는 6%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투자를 했고 이 밑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밑에서 나온 게 바로 찡동입니다. 찡동이 18%를 투자했고 다시 이 기업이 여기 투자했고 까르푸라든지 여기 뿌부가오에 또 투자를 했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투자를 했고요. 또 보시면 월마트에서 찡동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덩신에서 여기에 매일 요시엔에 또 투자한 것이 나오고요.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투자한 거, 이렇게 투자한 거. 그러면 알리바바는 또 알리바바 역시 또 다른 기업들. 아까 보시면 슈퍼마켓도 나오고 백화점도 나오고 했었는데 여기도 알리바바는 또 다른 전략적 제휴 관계도 맺고 또 투자도 하고 하는 것들이 또 나옵니다. 수닝도 이렇게 나오고요. 나옵니다.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텐센트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텐센트 게임은 텐센트의 큰 장점이다. 텐센트가 다량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금융을 하게 되면 인터넷 금융 분야에서 보험 판매, 펀드 판매, 인터넷 증권 거래 대리 등의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웨이보와 위챗의 마케팅 효과를 비교해보면 웨이보는 대중에게 강연을 하는 무대와 비슷해서 브랜드 홍보에 더욱 적합하지만 위챗은 친구 3명에서 5명이 차를 마시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깊이 있는 전파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보시면 위챗 제국의 경영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텐센트 인터넷 세계의 새로운 지배자라고 하는 책에 479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텐센트 같이 커진 기업이, 대기업이 된 기업이 관료화되지 않고 어떻게 활력을 유지하고 혁신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텐센트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케빈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케빈 캐리, KK라고 하는 사람이 덩춘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케일 법칙의 7가지 차원을 체계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관리의 그레이스 케일이라는 문장에서 한 기업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혼돈에서 일어나고 회색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방향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며 종종 분명하지 않게 변하기도 한다. 적정한 그레이스 케일을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각종 영향을 발전시키는 요소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웨이의 른정페이는 분명한 방향은 그레이스 케일에서 나온다. 리더의 중요한 자질은 방향과 리듬이다. 그의 수준이 바로 적당한 그레이스 케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확고부동한 정확한 방향은 그레이스 케일과 타협 그리고 관용에서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도입니다. 이용자 요구가 제품의 핵심입니다. 제품이 요구를 구현하는 수준이 생태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이용자가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이용자 요구가 제품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원포인트 돌파를 빠르게 실현하는 것입니다. 각도와 정확도, 특히 속도는 생태에서 제품이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근본입니다. 속도. 세 번째는 유연성. 민첩한 기업이 되는 법과 발빠른 제품 개선의 관건은 능동적인 대처입니다. 능동적인 대처가 순발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능동적인 대처. 세 번째는 유연성이고 네 번째는 중복성입니다. 실패를 용인하고 적절한 낭비를 허용하며 내부 경쟁, 내부 시행착오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요구도, 속도, 유연성, 중복성, 그리고 개방협력도입니다. 협업을 최대한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수많은 부당 경쟁을 협력형 혁신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협력형 혁신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진화도. 생물형 조직을 구축해 기업 조직 자체가